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날 아침에 문득 저도 모르게 어, 휴장임이 알면서도 일어났습니다. 2018년도 이제 마감이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주식장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이후에 같이 2019년도장을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해보고 음, 자, 올해는 또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주식으로 좀 많은 재미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내내 저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절건파생꾼 연구소를 제가 운영을 해갔습니다만은 다행히 연초에 수익을 많이 내서 편안하게 연초를 이끌고 나갔고 어, 이후로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우리 어, 회원님들하고 재미있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초에 그리고 2017년도 말에 제가 가상화폐와 종합주가를 분석을 하면서 종합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좀 드렸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보고 올해에도 같이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어, 시장을 볼 때는요, 시장에는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 우리 생명의 바이오 리듬처럼 이렇게 파동이 있습니다. 이 파동을 제가 1938년도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매 4년마다 매 4년마다 상승장과 하락장이 나왔고요. 8년마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기, 이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이 큰 주기를 8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8년인 거죠. 어, 여기서 한 주기가 생겨나고 하락장과 대세 하락장과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데 여기 주기가 8년입니다. 그죠? 여기 1년을 잡으면 이게 9년째겠지. 그죠? 요 총 주기가 8년이고요. 요 작은 여기서 요까지가 보통 4년 정도가 먹힙니다. 여기 시작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여기 8년째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어제 제가 재미가 정말 없었지만은 국가 부도의 날이라 하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을 제가 어, 영화관에서 보지를 못하고 돈을 내고 집에서 TV로 잠깐 봤었는데 영화가 거의 현실감이라고는 아예 없는 무슨 개그 콘서트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봤었고요.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망감이 굉장히 큰 이유는 소위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지 그죠?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또는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지 그죠? 예,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가 물론 영화니까 그렇겠지만요. 우리 흔히 말하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재미 삼아서 만들어 놓은 영화 우리 흔히 말하면은 인디펜던스 데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스톰 이런 영화 유명한 영화들 있죠.
재난 영화. 근데 우리가 이 재난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해외 헐리우드 영화 보다 보면은 정말 긴박하면서 스릴이 넘치고 이 관객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마치 제가 겪은 일인 것처럼 너무나 감동 깊은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조이고 또 보고 나서는 굉장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난 영화들,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재난 영화들을 보는 것과 국가부도의 날을 보는 것은 우리 개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보면 제가 개그 프로그램 좀 자주 봅니다만은 웃을 일이 많아가지고요. 예, 웃고 싶어서 저는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뭐 흔히 말하면 런닝맨도 개그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 그리고 코미디 빅리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그 영화인데 개그 드라마 영화 개그 프로그램을 크게 보면은 개그 콘서트하고 뭐 코미디 빅리그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똑같은 프로그램 코미디언 프로그램인데 개그 콘서트는 재미가 정말 없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식상합니다. 결론도 빤히 예상이 되고 우리 예전에 말하면 슬립 코미디라듯이 이렇게 자기 몸을 해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로 웃기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면요. 지금은 2010년도 넘어서서 2020년도를 다가서고 있거든요. 우리가 1998년도 정도 예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백투더 투처라는 영화였습니다. 미래에는 뭐 기계가 지배를 한다든지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든지 비행기는 날아다니죠. 자동차가 날아다닌다든지 뭐 그렇게 그런 꿈들을 공상 만화라 그러는데요. 공상 영화 이렇게처럼 뭐 안드로메다로 가고 은하철도 9구가 만들어지고 뭐 2020년 은하철도 9구는 안드로메다를 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2020년도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예, 왔는데 자동차는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예, 물로 가지도 않고요. 기름값은 더럽게 비싸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예상했던 것이 지금 공상적인 판타스틱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를 계산을 해보면 신도 없고요. 그냥 사람은 예전보다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사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편리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상은 공상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 오니까 다시 2100년도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2100년도, 2200년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서 2100년도 이후 세상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쉽게 우주를 날아다니다든가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다든가 그런 일은 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이 생긴다든가 그죠? 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과학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되게 재미없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게 나름대로 재미있는 뭐 최신식이라 그러지 그죠? 우리가 어 물론 뭐 오래 지난 옛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대가 바뀌면 시대의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요즘 코트 같은 것도 예전 코트, 옛날 코트 방식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유행은 돌아갑니다. 유행은 돌아가고 그걸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요. 예전에 이 옷이 10년 지나서 다시 유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죠? 그래서
또 인기를 끌고 또 시들시들해지다가 또 나중에 주기로 다시 또 인기를 얻고 이래서 모든 것은 보면요. 사회 경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파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파동에서 움직이는데 왜 이래 파동이 움직이느냐라고 따지시면은 그거는 경제학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요. 그 시장의 분석이 이렇게 주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재난 영화 뭐 예를 들면 그렇지 그죠? 예, 1998년도를 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IT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IT 버블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IMF에 대해서 2000년도에 졸업을 했잖아요. 그죠? 날짜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그렇게 된 걸로 기억나요. 이 IMF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렇게 대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IMF 터지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죠? 불과 1년 전에 터지기 1년 전이 98년도입니까? 이쯤 97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이쯤에서 정부는 국민들을 속였지. 그죠? 예, IMF 행은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팩트만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팩트지만요. 시나리오상의 팩트만 보면은 그 당시에 있던 경제 관료들이 IMF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재벌하고 손을 잡았지. 그죠?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재벌의 똥구녕을 빨았지. 그죠? 그래서 그 IMF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를 축적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팩트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불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IMF를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을 얻었단 말이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게 우리가 어떠어떠한 요인으로 IMF를 벗어날 수 있었다.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겠죠. 극중의 유아인도 보시면 이 고점에서요. IT 버블이라든지 고점에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는 국가의 부도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했던 게 옵션이지 그죠?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좀 세지 그죠? 왜 거짓말 씁니까? 풋옵션은요. 한 달짜리 만기예요. 그 영화에서처럼 1년 동안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풋옵션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개인이 지금 그 당시에만 해도 공매도의 개념이 개인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기관이나 그다음 외국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예. 풋옵션은 한 달짜리고 그럼 차라리 선물 매도를 쳤다. 선물은 몇 개월짜리입니까? 3개월짜리지 그죠? 선물은 3개월짜리고 풋옵션은 한 달짜리란 말이죠. 근데 뭐 어떻게 1년 동안 매매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현물 매도를 쳤는가? 현물 매도를 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지 그죠? 몇 배에서 수익 날 수는 없죠. 근데 물론 그래서 끼워 넣었던 게 환율 그죠? 어, 원 달러지 달러를 샀는 거지 그죠? 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사서 달러를 팔았다. 근데 여기까지 부자는 못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 강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같은 걸 매수를 했어요. 아파트 헐값의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전형적인 뭐 투기꾼들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 너무 허술하게 나타냈어요. 그죠? 사실은 그 당시에 떨어졌던 아파트 가격이요. 그 10분의 1 토막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이걸 짧게 그냥 치고 넘어간단 말이죠. 예, 치고 넘어가고 어, 내용상으로 보면 무슨 공상 만화도 아니고 하여튼 되게 어, 너무 허구적인 내용과 묘사의 부족함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보였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 영화가
재난 영화가 아니고 무슨 코미디 재미도 없는 개그 콘서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던 방식을 따져보면요. 이 관료들은 이 IMF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용을 해서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과정을 만들었고 그 계중에 뛰어난 투자 습성을 가지고 있던 투자가들 특히 정권회사 직원들이지 그죠? 근데 뭐 유아인이 만약에 정권회사 직원 아니었으면은 걔는 그냥 회사 잘리고 그냥 백수 생활을 했겠죠. 근데 걔가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죠? 투자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직원. 뭐 나름은 능력 있는 투자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이 목숨을 걸고 자기 돈 한 푼도 안 걸었지 그죠? 자기 퇴직금 근 게 다예요. 돈도 없었고 남의 돈을 이용해서 어, 환율 그러니까 달러를 샀고 그죠? 달러를 사고 풋옵션, 선물 옵션을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 나오지 그죠? 그 내용에는 옵션이 뭔지에 대한 걸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이 사람은 왜 옵션을 샀을까 이거지 그죠? 예, 선물 옵션을 왜 샀을까 하는 부분. 지금 현물 배우시는 분도 있지만 왜 유아인이 옵션을 샀을까? 옵션이 뭔지 여러분도 잘 모르죠. 단순하게 뭐 고위험 상품이다. 뭐 알고 있는 거 그죠? 그럼 유아인은 뭡니까? 고위험의 어, 빙점을 찍은 게 아니라 고수익의 빙점을 찍었죠. 그러면 시장을 알 수만 있다면은 옵션은 고위험이 아닙니다. 고수익입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고수익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가 어디서 돈을 벌었습니까? 결국에는 주식에서 벌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어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습니다. 투기라고 하기보다는 폭락할 줄 IMF로 폭락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중에 했던 말이 있죠. 난 절대 안 쏘가. 절대 안 속는다는 말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쏘잖아요. 그죠? 쏘가서 사실 1000배, 10,000배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한 2배 먹으면 좋다고 이제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안 쏘갔어요. 안 쏘은 게 아니라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98년도 유아인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태어났겠죠, 그죠? 이제 뭐 코 올리고 태어났는데 지가 뭐 알 게 뭐 있어요, 그죠? 뭘 알겠어요, 솔직히.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영화니까 그런 거지, 그죠? 음.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 있겠습니까? 외국인이었겠죠. 외국인이 한국에게 IMF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특히 미국이요. 우리의 우방국가라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에다가 IMF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대해서 특히 미국같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대기업과 유대인 자금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98년도, 99년도 정도 되면 대한민국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강국, 그 세계에서 유례없는 IT 강국이고 지금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시장 개방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능한 정치인들과 부패한 관료들이 합작품으로 만들었던 게 IMF였지, 그죠? 거기서 희생당한 것은 누굽니까?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값이 25,000원, 3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재벌들한테 줘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재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됐어요. 지금 금값 얼마입니까? 18K, 뭐 24K 기준으로 지금 한 20만 원 좀 합니다. 그 당시에 3만 원 정도 했는데 항상 이렇게 정부는 속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 사람들이 속지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뭐 정치에 관심도 많고 또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민낯을 너무 밝히지는 바람에
이제 나라도 바뀌었고요. 촛불에 의해서 나라도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변한 거는 없지, 그죠? 예, 지금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구조상 아직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그대로고요. 비리와 복지부동 여전합니다. 아무 변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30년, 3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파동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파동 연구는 제가 한 2000년도 후반, 2010년도 전에 그죠? 한번 제가 대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분석에 의해서 이 파동이 나왔어요. 아마 카페에도 찾아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2000년, 2010년도 경에 했던 이 분석이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자, 네, 어딘가에 제가 올려놨는데 정확하게 어딘가에 있는지는 제가 뭐 이제 영상이 너무 많아서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있다고 치고 그죠? 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뭐 없는 사람은 없이 사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있게 사는 거니까 그럼 항상 뭐 그런 거니까요. 약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98년도에 왔으면 98년도, 97년도 여기 만약에 1997년도라고 가정하면요. 1년 만에 그 우리나라 주가는 그 바닥을 쳤지 그죠? 200포인트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이게 2000포인트, 1000포인트였습니까 당시에? 1000포인트에서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2008년도까지도 급등했어요. 그죠? 급등하다가 여기서 또 뭐 나왔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나왔죠. 금융위기라고 해야 하는데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말 그대로 부실대출 관련된 거지 그죠? 부실대출. 근데요 이렇게 97년도에 IMF 금융위기라 그러지 그죠? 금융위기와 또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공통점을 보면은 오기 전에 화랑이었다는 거죠. 화랑 거죠. 오기 전에는 화랑이었습니다. 그냥 상승이 아니고 화랑이었습니다. 화랑. 화랑장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2008년도까지 올랐다가 2008년도에 올랐다가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이런 파동을 위해서 갔어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 정도 왔다가 어, 큰 파동으로 보면은 이건 맞는 것 같네요. 그죠?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였습니까? 이게 서브프라임이 약 1년간 개폭락을 했습니다. 2000까지 올라갔지. 그죠? 종합주가 2080까지입니까? 2080에서 890까지 떨어졌습니다. 종합주가가 1년 만에. 그다가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10년간 대세 상승장이 왔어요. 그리고 현재 2018년도는 이렇게 됐지, 그죠? 2018년도는 제가 2017년도, 18년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 그죠? 여기에 있다고. 우리 종합주가가 여기에 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떨어졌다. 너 지금 폭락한 거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 선을 기준을요 1780입니다. 1780. 물론 이렇게 1780을 놓고 보면요 1780을 놓고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아니고 좀 약간 디테일하게 그린다면 여기 1780이라고 가정하면요 종합주가는 뭐 98년도부터 이렇게 움직이다가 2008년도 7년도까지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요. 다시 또 이렇게 이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네. 그죠? 이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종합주가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를 이런 파동의 흐름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켜보면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한번 같이 지켜볼까요? 여기는 85년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85년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85년도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85년도에 요게 IMF가 코스피 98년, 97년도 요게 IMF 때네, 그죠? IMF 때 요렇게 이게 200포인트거든요. 200포인트. 요게 1000포인트고요.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1000포인트까지. 그럼 결국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동의 흐름상으로 보시면 파동의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요렇게 요런 파동을 보이시지, 그죠?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한다. 자, 이 파동의 흐름으로 보면은 요 전체의 모양을 파동을 나타내면 요런 모양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 요런 모양이. 근데 이게 이 기준가가 1780입니다. 1780. 지금은 2000 정도에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아직 요게 2600이 있지, 그죠? 2600 종합주가 2600. 요게 지금 2040 정도.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지, 그죠? 요 파동까지. 아직까지 파동의 하단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1780까지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경기 사이클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로 보자면은 사이클로 보자면 이렇게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간격이요. 이 간격이 제가 2017년도에 2018년도 저는 17년도 좀 내릴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2017년도 2016년도지 그죠? 이때부터는 저는 좀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항상 파동이 8년 주기였기 때문에 좀 떨어질 걸 봤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만나기 전이었고 카페를 제가 운영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게 2006년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는 이때쯤 돼가지고 꺾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냥 파동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쯤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단 말이죠. 가드를 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가드를 쳤어요. 이게 몇 년입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도까지 4년을 가드를 쳤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세 상승 하락적을 제가 4년 주기라 그랬잖아요. 4년 주기라 그랬어요. 4년 주기인데 4년 주기를 이 고점에서 종합주가 치면 1750에서 2000 정도까지 1750에서 2000 정도까지 이 박스권의 형성을 하다가 2000을 돌파하면서 2600까지 올랐어요. 2년 동안. 1년 동안 올랐지. 그죠? 2017년도 1년 동안. 저는 이때쯤 사실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미국의 활황, 미국도 고점을 돌파하고 화랑이고, 대통령도 바뀌었는데요. 나쁘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또라이 대통령이 만들어졌지.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잘 살겠다고 이렇게 미국 경제 부양책을 막 쓰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했지, 미국 경제에다가. 그래서 미국은 화랑을 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시점 지나니까 뭡니까? 결국 다시 제자리 돌아왔지, 그죠? 결국은 뭡니까? 오버슈팅 되는 거는 오버슈팅만큼 이렇게 떨어지더란 말이지. 그럼 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이지, 그죠? 자, 이 상태를요, 이 월봉 상태잖아요, 그죠? 그대로 입고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1750이지, 그죠? 1750. 요 박스권 안에 들어왔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박스권의 중간 라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하단은 얼마다? 1780 정도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780 정도 되고요. 고점은 얼마입니까? 2200 정도 되더란 말이죠. 그럼 현재 지수는 2040이니까요. 원래 일단 상반기는 별로 좋지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상반기에 나온 악재가 뭡니까? 삼성전자 실적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실적,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큰 문제, 국제적인 큰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좋아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구간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회복기라 그러면 회복기. 음, 요 부분이죠. 여기서 요 부분이지. 그죠? 요 부분을 회복기라 그러는데요. 이 회복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을 못 봅니다. 수익을 못 봐요.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고 이 지점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들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50%밖에 수익을 안 줘요. 근데 파동산을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도 요거하고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가 한 400%쯤 됩니다.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에서 회복기에는 수익을 크게 먹지를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짧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익이 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면에서 보면 이 구간이 가장 큰 수익을 줍니다. 물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유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보는 거죠. 10배씩 수익을 보는 거죠. 어쨌든 요 구간은 별로 수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구간 오는 게요. 종합주가 차트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거를 종합주가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어, 어떤 모양이 나오냐 하면 종합주가 차트가 아니라 종합주가 차트도 괜찮고 일반 개별 종목의 차트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어, 주가가 횡보를 어,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고점을 차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폭등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면요.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이게요. 자, 이런 모양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외봉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외봉 모양이라고. 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자, 시간을 이렇게 두고요. 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되고 다시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구간이 반드시 만들어져요. 주가는 반드시 이 외봉이 다시 어, 외봉이 다시 고점을 찍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싸게 보이는 종목들 있지, 그죠? 지금은 잡으면 손실이 나는 그런 위험하지만 어, 우리가 30년 후에 50년 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기업, 계속성이 있는 기업들은 어, 지금보다 30년 이후가 훨씬 더 주가가 비쌀 겁니다. 100년 이후가 훨씬 비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그죠? 요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잡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30년 후에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뭐 이렇게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50년 뒤에는 100년 뒤에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제 아무리 잡으면 매도를 손실이 나는 자리지만 30년 후에는 여기 있을 거고 100년 후에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주식 시장에서 제가 한번 일반론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요 비어진 과정이 있잖아요. 비어진 과정.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비어진 과정.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이거의 움직임이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약간 차트는 약간 우하향입니다. 약간 내려오는 우하향 차트. 이걸 조금 깊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요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구간이요. 아까 전에 제가 이 회복기의 초반 모델입니다. 회복기입니다. 자, 이 회복기 요 구간 여기서 요 구간을 회복기라고 하는데요.
요 구간을 회복기라 그럽니다. 이 회복기에 요 구간을 개별 종목의 차트, 뭐 삼성전자라든가 개별 종목 차트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짧게는 3개월, 즉 길게는 6개월. 근데 이거 차트는 소액 손해일 겁니다. 소액 손해거나 뭐 소액 수익이거나 이런. 근데 이걸 사이클로 분석을 해보면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이클은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클은 회복하는데 주가는 뭡니까? 올라가지는 못해요. 종목 따라서 뭐 이렇게 어, 테마주라든가 뭐 대선 관련주.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후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내후년 4월달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 지나면요 이제 총선이 다가와요. 그리고 총선 다음에 뭐 대선이지, 그죠? 그러면 대선 관련주 한번 생각해. 대선 관련주. 우리 대통령 나올 사람 누구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뉴스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뉴스,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 후보 누구 있습니까? 일단 이낙연 총리 1번 1등이지, 그죠? 1등. 그 다음에요. 몇 근래에 나왔던 게 뭐지? 유시민 예, 전 장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사람 김경수 경기도지사.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인 거죠. 뭐 조금 희미해졌습니다. 근데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요. 주가 어떻습니까? 펀더멘탈 관계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것 같아.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올라가요. 또 기타 있을 거고, 그죠? 기타 몇 명 있을 거고. 또 여권에는 누굽니까? 홍준표.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인, 지역구 누구지? 국회의원이? 이름을 아니, 제가 이름을 잘 모르. 우리 지역구, 대구 동구의 지역구 있고, 또 안철수, 화물같이만 안철수 있을 끼고, 그다음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1년쯤 지나면요. 그러니까 2019년도 내년이 끝나고 나면 2020년쯤 되면요. 이제 이 중에서 나가리 된 사람 나가리 될 거고요. 남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뭐 3배에서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라고 계산해 보면은 이낙연 총리하고 이름이 비슷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성함이 이낙영. 이 사람 회사가 갑자기 폭등을 막 합니다. 막 3일 연속으로 상한가 가버려요. 갑자기 대선 관련주로 막 뜹니다.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련 없음 딱 뜹니다. 그럼 다시 제자리 가 있어요. 그럼 이거 먹는 거죠, 이거. 요렇게 몇 종목 갈아타면은 되게 큰 수익이 납니다. 자, 내년에는 현물로 쳤을 때는 이런 대선 관련주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스를 잘 봐야 되겠죠. 대선 후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나름은 도박으로 찍어야 되겠지, 그죠?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뭐가 있느냐? 이런 종목들은 요 시기에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량주들, 블루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우량주 블루칩들은 이런 모양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이런 흐름. 근데 경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횡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초는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쯤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준은 얼마다? 1780이다. 1780 종합주가 17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주가 17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2040이니까 한 300포인트 더 내려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300포인트 더 내려온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2600에서 2040까지 떨어졌다. 600포인트 떨어졌지, 그죠? 600포인트 하락했는데 하락폭의 절반인 300포인트 더 떨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란 말이지, 그죠? 당연한 거란 말이죠. 안 올 수도 있지만 와도 당연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1780이 올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왔을 때는 이 경기 사이클 상의 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려야 되겠지, 그죠? 이제 이 자리인지 아닌지. 이 자리는 공포입니다, 공포. 사람들 자살하고요. 주식 투자 있는 사람들 다 중리산이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점. 이렇게 올라갈 때도요. 계속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다음에 망하는 사람들 계속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왜냐 그러면 주가 상황을 보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약간씩은 이렇게 약간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지, 그죠? 네,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요. 돌파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해서 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더 행보할 수도 있어요. 요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행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요게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요게 3개월 총 합쳐서 9개월 정도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6개월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3개월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9개월까지 걸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9개월 정도 되면은 많이 올라가요. 이래 되면 많이 올라가요. 왜 많이 올라가냐면 매물을요 착실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매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9개월을 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쳐서 던지고 버린다고. 근데 이 모양이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우상향하는 모습이 아니고 우하향합니다. 이런 모양 나옵니다. 우하향하는 모양.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못 버티고 이 지점에서 다 던져요. 이 지점에서. 요 지점이겠지, 그죠? 던지고 나면은 주가는 약간 고점을 돌파해 버립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횡보를 하든가 3개월 정도를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에는 2600이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죠? 종합주가, 그죠? 이게 1780이 오더라도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2600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어제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의 유아인이라고 하는 투자가 유아인이라는 빨간색 적으면 안 되죠. 유아인이라는 어리버리한 투자자가 투자했던 방식, 그 다음에 정부 고위 관직들, 관료들이지, 그죠? 관료들이 부자가 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얘네들은 이걸 알았어요, 지금요. 이 사이클을 알았다고요. 저는 이걸 알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저도 IMF 때는 몰랐죠.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렸고, 제가 IMF를 그거 본 적 아니었어요, 그죠? 저도 그 당시에 20살은 넘었었지만, 저는 뭐 취직을 잘했고요. 그 뒤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원래 저는 집안이 조금 별로 가난했어요. 원래 되게 부자였는데 제가 철들고 보니까 집이 가난하더라고요. 일단 원래 좀 가난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뭐 저는 어차피 학교도 제가 장학금 받고 다녔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어차피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어려웠던 그대로였지, 그죠?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폭락을 해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고 덤비면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지, 그죠? 뭐 어쨌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방법은 바로 이 사이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시장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모양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자리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이 자리에서는 현금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본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버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혼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100% 현금을 해서 쓸데없는 데 투자를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뭐 뭘 하든 해외 나가서 근로자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런 시장이 올 때까지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후반기에는 시장이 좀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상반기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요 안에서도 보면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다시 떨어져서 그렇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져서 그렇지. 종합주가로 치면은 이 구간이겠지. 그죠? 예, 이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어, 요 박스권 구간이 있지. 그죠? 예, 박스권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0까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그건 시장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년 초에는 요 흐름 그대로 갑니다. 그냥 흐름 그대로. 지금 요 모양을 패턴을 보세요. 제가 줄을 꺼놨거든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요. 85년도부터 줄을 한번 보세요. 요게 요 주기가요.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 4년 주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4년 주기로 선을 꺼놨어요. 여기는 5년이네. 그죠? 예. 요때부터 5년, 4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이걸 분석할 때 당시에 이 당시 정도 2004년도 주식하면서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4년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거 5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주기가 이제는 4년, 8년이 아니고 5년, 10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저도 이 분석은 작년 초에밖에 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잘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분석에 의하면은 이 4년마다 나오는 주기 지금 4년 만에요. 4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2015년도 요 칸을 잘 보세요. 칸을. 요 칸을 잘 보세요. 자, 오르던 주가가요. 뭐 조금 전이 있지만 조정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근데 조정 시작되고 나서 절반 정도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 선이 꺼져 있는 부분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또 패턴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대세 하락,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대세 상승. 그죠? 가두리를 쳤지만 요게 기점이에요. 요게 기점이에요. 요게 기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죠? 여기서 조금 뒤에 갔겠지만 폭락이 시작한 여기란 말이죠. 그럼 다시 또 이 가두리 치다가 여기서 보세요. 이 가두리 박스권에서요. 딱 요 날 지나니까 됐습니까? 돌파. 그럼 대세 상승, 또 대세 하락. 그죠? 다시 또 대세 상승. 근데 또 여기에 돌파하니까 됐습니까? 요 기준선을 돌파해 버렸죠. 요 자리를 돌파해 버렸죠. 또 다시 또 폭락. 그리고 지루하게 박스권. 그리고 올라갈 듯 내려갈 듯 박스권. 상승, 하락. 그러면 요 주기가 얼마다? 5년이다. 지금 201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그럼 1년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2019년도 남았어요. 2019년도. 그럼 이 모양 그대로 2019년도를 보자고. 그죠?
이 모양 그대로 지금 2019년도를 한번 예상해 보자고요. 이 모양 그대로 2019년도를 예상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돌파 딱. 자, 이 모양 그대로 이게 2015년도네, 그죠? 2015년도. 2015년도고 여기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뀌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가지, 두 번째. 자, 1번과 2번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이 2019년도라는 얘기죠. 끝나는 시점이. 그러면 2019년도에서는 다시 폭락 또는 다시 폭등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오겠죠. 기준점이 언제다? 2019년도라는 얘기죠. 2019년도. 그럼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 2018년도 흐름대로 2019년도 갈 가능성. 여기서요. 이렇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경우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또 급락하는 경우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급락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하락, 2017년도 말에 나왔던 하락, 2018년도 초지, 그죠? 나왔던 요 하락이 연속성을 두고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가는 1780이라는 얘기죠. 1780을 저점으로, 이게 1780이지, 그죠? 이게 아니고요. 이거 204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 하단까지는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에. 이게 언제란 말입니까? 이게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말이지, 그죠? 18년도 말. 이럴 때 우리가 2018년도 안 가고 2019년도 초라고 얘기도 하지, 그죠? 이럴 때 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까지. 약 300포인트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약 300포인트. 300포인트 안 되겠네요. 한 250포인트 더 남았겠네요, 그죠? 그럼 250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와도 이 사이클의 연장선 상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 연장선 상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약 한 50분 동안 제가 2019년도 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초에 제가 이런 2018년도에 장을 예측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죠? 아마 그 당시에 누구도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거라는 걸 예상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예상 안 했을 거예요. 했다면은 저처럼 현금 100% 가지고 있어라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만 하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팔아라. 더 이상 들고 있지 마라 얘기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이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지 그죠? 여기 18년도고 요게 2018년도 말인 거예요 지금요. 요게 2017년도까지고 여기 2018년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기는 이렇게 바닥을 차고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요 시점이 언제라? 2019년도라는 얘기죠. 근데 파동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어요. 파동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서 종합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었지 아까 지나고 그죠? 이렇게 회복기에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뭡니까? 주가는 못 올라가고 가두리쳐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파동상으로 바닥을 차는데 주가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여기에서 올라갈 때 회복기에서 화랑기로 올라갈 때 가장 수익이 많이 주는 지점이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이 지점이겠지, 이 지점. 요 짧은 구간이 가장 수익을 많이 줍니다. 여기서는 얼마 못 먹어요. 여기서도 꽤 많이 먹지만 크게는 못 먹어요. 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줍니다. 이 종합주가로 치면 딱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요, 요 자리. 파동 마지막 자리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줍니다.
뭐 끝도 밑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자리를 한번 보자고요. 요 자리는 어떨까 이거지. 요 자리는. 요 자리는 어떨까요 지금요? 요 자리. 이게 우리가 말하면은 불황입니다. 불황. 이게 화랑이거든요. 화랑의 자리라면 이게 불황입니다. 이거는 침체지 그죠? 침체. 내려오는 걸 침체라고 하고요. 침체의 바닥을 우리가 불황이라 하는데 요 자리를 우리가 불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황이 지나면은 뭡니까? 회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불황이 지나면은 뭡니까? 바로 회복기가 들어와요, 그냥. 사이클상으로 몇 개월 겠습니까? 최고 길면은 9개월, 짧으면 3개월이지, 그죠? 사이클상으로. 그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엄청난 공포가 온다는 얘기죠. 엄청난 공포. 지금은 공포가 아니지, 그죠? 공포 아니잖아요. 우리 뉴스에 보시면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식으로 인생 말아먹고 뭐 전가족 자살했다는 뉴스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지금 뉴스만 보셔도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아직도 1월 효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직도 기자들이 1월 효과 뭐 얼마 전에는 산타 효과 지금은 1월 효과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말 나올 때는요. 바닥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럼 이게 진짜 공포가 나온다는 뉴스에 주식이 폭락해서 뭐 한두 개 망하고 이런 뉴스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IMF 때처럼 또는 금융위기처럼 심각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 제로입니까? 이 유아인과 관료들이 이 패턴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 한 번에 IMF라는 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반 개인들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제. 저 때문에. 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이클을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저를 안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이클을 이해하려면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안 속아요, 이제. 말 그대로 유아인했던 말이야. 이제 안 속는다, 니들 말. 그것처럼 안 속게 될 겁니다. 안 속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안 속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안 속고 여러분들도 안 속아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면은 이게 제가 이 드리는 말이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 능력이 달려 있거든요. 제 말을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은 어차피 여러분들 돈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지 그죠? 안다고요? 아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매매할 거예요? 여러분 돈 아닌 거 알면서도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돈인 척하면서 매매하잖아요. 매매하는 이상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이에요.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돈을 못 법니다. 희망요 없어요. 희망 가져봤자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못은 아닌 거예요. 이런 유아인이나 관료들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상위 1% 안에서도 1% 안에 드는 사람들만 이런 패턴에서 수익을 날 수 있어요. 저는 2018년도 초에 맞췄잖아요. 근데 지금 왔는데 얼마 벌었습니까? 500만 원 투자에 5천만 원 벌었어요. 5천만 원 벌었으니까 5천만 원 돈으로 보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면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집 한 채도 못 사요, 이거는요. 전셋집도 못 얻어요, 이거요. 차 한 대도 좋은 거 못 바꿔요. 근데 투자하는 금액이 500밖에 안 되니까 500에 5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10배 수익 나죠. 1000% 수익 났죠. 딱 제가 처음에 강의했듯이 1000% 수익 나는 방법. 1000% 수익 났어요. 500만 원 가지고. 근데 5천만 원이라 한 돈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 벌었겠어요? 1000억, 5천억, 1조, 10조 벌었어요. 이 사람들은. 투자 금액은 저하고 비슷해요. 얼마 투자 안 했어요. 캐봐야 뭐 1억, 2억 투자했을 겁니다. 1억, 2억 가지고 100배씩 수익 나는, 1000배씩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10배씩 수익 났지만, 그래봤자 푼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제가 1% 안에 드는 사람이니까 돈을 번 거예요. 근데 1% 안에서 1% 안에 들려고 하면요. 이런 사람들만 1% 안에서 1% 아닌 거지, 그죠?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되는지 알아도요. 큰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단지 큰 돈을 날리지 않는다. 예,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래요. 그나마 제가 최선인 거예요. 어쨌든 이 구간이 2019년도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9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딱 놓고 보면은 요거를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한 9월달 정도쯤 되면은 바닥을 확인할 수 있고 9월달 이후는 이렇게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올라가는 겁니다. 사이클상으로.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겠지, 그죠? 주가는 이렇게 우하향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이클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어와 있어. 10년 뒤에는 이어와 있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요. 자, 지금 가능성이 얼마큼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4만 400원을 4만 150원 했습니까? 4만 150원이었는가? 깨면 안 됐어요, 이거예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깼어요, 그죠? 3만 8천까지 때렸죠. 처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3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 내려옵니다. 제가 매수하는 가격은 2만 8천 원입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얘는 올 가능성이 5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저는. 50% 이상. 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3만 8천 원 하죠. 10년 뒤에는 얼마 하겠습니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0년 뒤에는. 10만 원까지는 몰라도 한 7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7만 원까지는. 20년 후에는 10만 원 이상입니다. 30년 후에는 10만 원 훨씬 더 이상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약 10년만 지나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3만 8천에 자꾸 들고 있어도 두 배는 먹는다는 거죠. 10년 들고 있으면. 근데 이 가격이 올 줄 아는데 내가 이 가격에 들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결국에는 3만 원 초반대가 온다면은 저는 제 자금의 일부를 투자를 할 거고 3만 원 이하를 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것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냥. 노후 자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갈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은행에 넣어놓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1.4%밖에 안 돼요. 우리 은행에 지금 이자가요.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4%밖에 안 돼요. 여기서 농특세 빼고 하면은요. 세금 빼고 나면은요. 이것도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의 일부를 이 금액에 투자를 해서 10년을 가져간다면은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복리 계산해봐야지 12, 13%밖에 안 돼요. 10년 동안 이자가. 이건 얼마입니까? 300%죠. 어차피 제가 이 돈을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뭐 지금 노후 자금 제가 나이가 뭐 60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40인데 노후 자금 가는 게 제가 쓰려고 하면은 30년 더 남았어요. 그럼 3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아서 은행 이자로 매년 12% 정도 먹는 것보다는 여기 넣어놓으면 훨씬 더 이득이겠죠. 20만 원 넘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바닥은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경기 사이클상 길어야 5년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패턴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게 기준에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얘가요. 고점이 5만 3천 원이잖아요. 그죠? 5만 2천 원, 5만 1천 원, 5만 3천 원 사이인데 사이클상 여기 온다고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고요. 사이클상 여기 오더라도 얘는 7만 원 올 수도 있고 10만 원 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이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반듯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경기 사이클이 주가가 반듯하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2만 8천 올 때까지 2만 8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3만 원 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3만 원 초반대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온다면 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돈은 이거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도 한 방에 이게 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만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요 자리에서는 요 자리에서 올라갔다 그냥 3분의 1만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자리가 오면은 나머지 금액을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28,000원도 깨져가지고 18,000원이 왔다. 두렵죠. 막상 이렇게 오면 두려워요. 지금 삼성전자 5만원 잡고 있는 사람들이 38,000원 오니까 두렵죠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3만원 오면 어떻겠습니까? 던져버리겠지 이 사람들. 손절해버리겠죠. 왜? 야 나중에 2만원 오면 다시 잡아야지 하면서 던져버립니다. 근데 2만원 안 와요. 여기서 바닥으로 이렇게 지직 하다가 결국 이렇게 가버립니다. 나중에. 못 잡아요 이제 올라가지고. 이게 18,000원 와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경기 사이클상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장 안 망해요. 주식장 조정하는 거지. 절대 안 망해요. 망하면 여러분들만 망하는 거예요. 투자의 투자도 모르고 막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분만 망하는 거지. 주식시장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장 망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망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만 망하는 거. 저는 안 망합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만 망합니다. 자, 이제 2018년도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심도 깊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2020년도에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 그 테마주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는 뭡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그죠?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연초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연 후반 때는 한번 생각해 보자. 주가가 바닥을 차는지 안 차는지. 늦으면 2019년도 말까지겠지, 그죠? 이렇게 9월 달부터 이렇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2019년도 딱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방법은 없냐? 지금으로서는 좀 희박해요. 왜냐 그러면 경기 사이클상 얘기했다시피 1780이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사이클의 하단이란 말이에요. 하단요. 이거 깨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요. 깨도 관계없어요. 2019년도는 만약에 이걸 깨버리면 아, 이제 폭락장이 한번 나오는 공포의 장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 공포는요.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4년마다 8년마다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지 이게 얼만큼 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19년도는 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40의 구간에 와 있으면 이것이 바닥은 아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2019년도 안에 1780은 올 것이다. 오게 되면은 그때 돼서야 경기 사이클의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 오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이 자리가요 9월달 이전에 온다면은 9월 이전에 온다면은 이거 깨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더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 9월 이후에 온다든가 9월 전후로 온다든가 즉 쉽게 하면은 6월 달에 이미 1780을 와버리게 되면요 얘는 깨집니다.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러면 아직 6개월 남아있잖아.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9월 달쯤에 왔다 그러면 이게 바닥이고 2020년도는 경기 사이클상 회복기가 올 수 있다. 회복기. 요 회복기가 올 수 있다. 요게 지금 사이클상으로 보시면 딱 4년째예요. 그죠? 지금 현재가 4년째죠. 4년째. 1년 남았어요. 이제 5년째가 남았는 거예요. 1년 남았어요. 1년 지나면은 사이클상으로 변화가 오는 변곡점이다. 자, 오늘 길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한 4, 5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려도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19년도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 또 2019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도 마지막 날, 2018년도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